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보다 보니까 말이죠, 아주 힘이 나는 그런 방송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그 대통령의 그 탄핵 소추 심리가 말이죠, 국회 측에서, 즉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했잖아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철회를 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문제가 많죠. 그 80% 가까이가 내란죄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철회해버렸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제 각하해야 된다. 각하는 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었는데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법무법인 서위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위. 그게 그 부장판사 출신인 그 김익현 변호사님께서 말이죠,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게 내용이 아주 법리적으로 상세히 좀 설명을 잘 했습니다. 한 7분 정도 분량인데요. 우선 이제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변호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소추에서 탄핵 소유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는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일반 이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즉 민법과 형법의 법리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고요. 그런데 탄핵은 민사, 형사 소송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준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이죠,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하는 일, 요렇게 이제 그 준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이죠, 그와 유사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민사소송, 형사소송하고는 전혀 다르다. 탄핵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상세하게 이제 한 7분 정도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 법관이 제대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말이죠,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에 빠지지 않고 여론에 보지 않고 오로지 양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의 말이죠, 관련 해설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파를 해서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대통령 직무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익현 변호사라 합니다. 저는 판사 및 부장판사로 26년간 일했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경력은 24세부터 지금 60세까지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도 이에 대해 법리에 기초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청구인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권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스스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어떤 경우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보관이 확인해 주어서 이제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법의 일반 이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유사한 민사와 형사의 법리를 가지고 답을 찾는 수밖에 없겠지요. 탄핵 심판은 민사 형사 재판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별개의 것입니다만 탄핵 사유의 일부 철회와 같이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것은 민사, 형사 재판 모두에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형사재판에 대한 것을 설명드릴게요.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변경 규정에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즉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판례는 작물죄를 절도죄로 변경하는 것, 횡령죄를 사기죄로 변경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허용된다고 했고요. 작물취득죄를 강도상해죄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보험사기죄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연 말단적인 것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즉 내란죄의 탄핵 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면 전과 후에 탄핵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다면 전과 후에 탄핵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있어서는 내란죄가 제일 중요한 사유였음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탄핵 사유의 변경은 전과 후에 탄핵 사유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민사에서는 이와 비슷한 청구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1,000만 원을 청구하다가 5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이것도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경우만 가능한 것이에요. 위 사례에서와 같이 대여금을 청구하되 그 금액만 줄이는 것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에는 대여금을 청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해서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대여금과 손해배상금은 청구의 기초가 다르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 변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에요. 탄핵 사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 사유와 내란죄가 철회된 탄핵 사유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탄핵 사유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겠고요. 만약에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다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는 것이 불허되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전과 후의 탄핵 사유를 비교할 때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뇌물죄 등의 탄핵 사유가 철회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 내란죄에 대한 탄핵 사유 철회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는 뇌물죄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든지 아니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탄핵 사유가 철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잘못된 것, 즉 법적으로 말하면 부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들 중 일부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죄가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탄핵소추의 재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런 의견에 동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재의결을 요구하지는 않고 그대로 심리는 계속할 것 같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재의견에 동의를 한다면 심리 후 각하를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탄핵 기각 또는 인용의 결론을 낼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